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포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바깥에 상당히 경기가 어렵죠. 2, 3년 전에 여의도에서 소뚜껑 던지는 자영업자, 소자본 창업자들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경기도 많이 어려웠지만은 사실은 많은 소자본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우려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위반자들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의 실패는 자기 책임 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포 클리닉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어려워하십니다. 클리닉이라는 것이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에 시장 경기에 맞물려서 어려운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점포 클리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클리닉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쓰시든 저희들 창업 전문가가 쓰든 어쨌든 간에 결국 부진 점포, 즉 회생이 필요한 점포에 진단과 처방을 하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진 점포의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 창업의 기본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진단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단에 해보면은 거의가 매출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준비 부족과 무리한 창업. 결국은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투자의 적정성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경험 없는 그 무리한 투자, 이것은 상당히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대형화가 트렌드야.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무조건 크게 가야 돼. 그 크게 가는 것도 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크게만 갔던 강남의 그 모 구이 전문점이 1, 2층으로 아주 크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이 물론 여러 군데에서 컨설팅을 받았겠지만 특히 초보 창업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상당히 귀를 기울입니다. 경험도 없는 분이 경험 없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결국 우문우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힘이 들으니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창업 후에 후유증, 창업 후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투자의 적정성, 자기한테 맞는 투자 금액, 혹 실패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패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자금 여력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상품과 입지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이 투자의 적정성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의 적정성. 저희들이 이게 점포 클리닉을 가서 진단을 하다 보면은 대박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아이템 보셨나요? 못 봤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많은 그 창업의 기본 요소들이 일치됐을 때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죠. 예, 창업에 로또와 같은 대박은 없지만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은데 누구나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 말자. 투자한 만큼 투자도 적당하게 하지만 수익도 적당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기대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저가형 창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 전문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저가형 창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990원 창업, 저가형 삼겹살 같은 경우 저가형의 함정이 결국 거기 안에 창업자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업을 왜 하십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바글바글 많습니다. 고생은 무지합니다. 남보기에 정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많은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 프랜차이즈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가형 삼겹살로 수백 개를 오픈했다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없어지지 않았나? 자,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업에 있어 가지고는 투자의 적정성과 수익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초기에 사업 초기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부터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인 10년, 20년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허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자본 창업은 당장 수익을 얻기 원하는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기, 장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말의 어폐가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좀 더 1, 2년, 3년, 5년 정도의 어떤 계획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적정성을 유출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합성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상권과 입지 또는 입지와 아이템의 상관관계 그리고 점포와 아이템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궁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입지와 아이템이라는 것은 결국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적합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잘 모르시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상권과 입지, 아이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네이밍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가족들끼리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는데 네이밍과의 아이템 관련 적합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스파게티 전문점인데 아주 이름이 좋았다고요. 그게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이름은 스파게티 전문점으로서 참 훌륭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상호만 보면 아, 저 집에는 뭘 파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객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 좋은 점포,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을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걸 찾으면 속칭 말하는 대박인데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은 아이템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쨌든 오픈하면 1년, 2년 만에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을 내가지고 다른 창업적으로 또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 어떤 창업 성공의 주기가 너무나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물론 창업을 잘 아는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아이템에서 성공해도 두 번째 아이템에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창업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모든 일들이 그렇게 어렵게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문가를 좀 찾아주셔야 되고 그런 어떤 적합성 분석에 있어 가지고 상권과 입지 그리고 아이템의 어떤 그 적합성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권과 입지 아이템의 서로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누가 창업을 하시더라도 주변에 누가 창업을 문의하더라도 상권과 입지와 아이템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상호를 잘 지어야 된다. 사람도 이름이 좋으면 한 번 더 불리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적합성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쟁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 입지가 과연 나의 아이템이 과연 경쟁력 있게 주변에서 1등 점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뭐 대충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정말 1등 할 수 있는 점포가 내가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 3개월 내에 정말 1등 할 수 있는 점포가 옆으로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차별화된 아이템과 외식업의 경우 같으면 차별화된 메뉴 구성, 또 차별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경쟁력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맛없는 가게는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맛없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맛없는 점포는 없는데 서비스 경쟁력이나 내부 시설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점포들이 결국은 이 경쟁력에서 밀려서 저희들이 점포 클리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점포들이 왕왕 발견되는데 그런 점포들이 실질적으로 가게가 1, 2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진단해서 처방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초기에 투자의 적정성에 왜 강조를 드렸냐면은 자금의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다 소진돼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처방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투자부터 수익까지 어떤 적합성, 상권과 아이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더라면 지금 여분의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스트럭처링이라 합니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1년을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운영 주체 점주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 컨설턴트들 즉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합성 분석이나 경쟁력 분석은 결국은 하나의 맥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상권 아이템 어떤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이나 입지 아이템을 아까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잘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상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권은 보통 보면은 A급 상권, 뭐 B급 상권, C급 상권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즉 상권의 분류가 다양하게 또 500m 반경으로 1차 상권, 2차 상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상권을 다르게 주거 요인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즉 인구가 얼마며 그 상권의 상가의 형성 비율이 몇 프로 되며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상권에 볼 것 같으면은 교통 요인도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 요인은 결국 유동성이 어디에서 유발되는가? 즉 버스와 지하철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런 어떤 교통기관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요인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집객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주부님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마트인데 마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마트 주변에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좋겠죠. 네, 그렇게 볼 때 상권은 결국 주거 요인이나 교통 요인이나 상업적 요인이 필수적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만 좋아서 실질적으로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합성 분석을 할 때 상권이 좋다고 강남 상권이나 말하는 홍대나 신촌 상권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촌이나 홍대 이러한 A급 상권은 실질적으로 초보 창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보증금, 권리금, 월세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그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이 과연 창업자로서 선수가 아닌다면 창업에도 선수가 있습니다. 예. 경험이 많은 분이 선수겠죠. 예, 그런 분들이 아니고 초보 창업자라면 자기에게 또 맞는 적합한, 여기서 자꾸 적합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합한 상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상권이 어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투자 여력이 어느 상권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맞는 상권이라는 것은 사실 B급 상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B급 상권에서는 장사하기 싫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죠.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항, 주거 요인 분석과 교통 요인 분석과 상업 요인 분석을 함으로 해서 즉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틈새 상권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시장은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죠. 상권도 틈새 상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적은 투자로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성 분석이나 경쟁력 분석에서 결국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에서 유기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입지라는 것은 자, 내가 점포를 구하는데 나의 점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고객이 많이 올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틈새 상권을 잘 개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점포만 좋은 입지에 위치하면 좋은데 그 입지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사실은. 입지가 좋으면 또 권리금이 높죠. 그런데 네 가지만 생각하시고 일단은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만 참조하신다면 좋은 입지의 점포를 구하는데 아마 참고가 되실 건데 첫 번째로는 가시성입니다. 내 점포는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눈에 띌 정도로 보통 점포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네에 1, 2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언제 저게 생겼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포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런 점포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점포가 좋겠다. 좀 더 좋게 표현한다면 가시권이 좋은, 전망이 좋은, 즉 5m 이상을 확보한 전면을 확보한 점포가 좋습니다. 5m 이상.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접근성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2층은 좀 어렵다. 아니 2층에 맞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층은 손님이 진입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능하면은 초보 창업자들은 2층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좀 내 가게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건 인지상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주점이다 아니면 뭐 식당업이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가게를 이용했을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했죠. 이런 한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소한 것부터 좀 중요한 것까지 좀 생각해서 가게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인데 일종의 수익성입니다. 돈은 많이 풀면 많이 벌수록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적합성, 경쟁력 부분 많은 것을 갖다가 고민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지만 제대로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운영 주체 경영 부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전반적인 경영 진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부실된 어떤 점포를 리엔지니어링 해서 여러분들이 신장개업이라는 말씀 혹 들어보셨나요? 예. 부진점은 결국은 신장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점포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장개업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폐점을 할 것인가 다시 신장개업 할 것인가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또 청취해서 결정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컨설팅을 의뢰하는 점포가 결국은 부진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신장개업을 해서 다시 성공 창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대다수가 폐점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 클리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망하더라도 혼자서만 망해야 되지 가족, 친지와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내 점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신장 개업을 생각을 하든지 빨리 신속히 폐점을 해서 2차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점포 클리닉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임했는데 어떻게 좀 쉽게 이해는 하셨습니까? 네. 예. 이것으로서 제가 점포 클리닉 부진 점포 진단 및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